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35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중에 마지막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과 학생운동인데, 민족유일당, 민족의 하나의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협력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고요. 학생운동은 여러분 또래 중고등학생들 주도했던 그런 운동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떠나보죠. 자, 오늘은 60만세 운동과 신간회와 광주 학생항일 운동 요 세 가지 뭐라 그러죠? 단체이면서 사건들 요 세 가지 개념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순서가 이 순서대로요.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항일 운동. 앞 글자만 따면 육신광. 다시 한번 육신광. 기억했죠? 네,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이 60만세 운동은 3.1 운동의 뭐 제2의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할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간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학생운동을 먼저 살펴볼 텐데 3.1 운동 기억나죠? 3.1 운동, 민족 최대 규모의 운동. 자, 이 3.1 운동 이후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가장 진보적이고 이 트렌드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선공산당이 이제 성립이 되고 일본은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을 하면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탄압하기도 했었다. 그런 배경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고종의 장래일에 맞춰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황제 순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의 장래일에 제2의 3.1 운동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들. 근데 이번에는 어른들 중에서도 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일부 학생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만 준비를 한 게 아니겠죠. 3.1 운동을 한번 겪은 일본도 단단히 준비합니다. 얘네들 분명히 60만세 운동 때도 뭔가 일을 꾸밀 것이다. 감시망을 펼쳐가지고 결국에 사전에 이 사회주의자들 60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어른들, 사회주의 어른들을 이제 싹 구속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만 잡아가면 이 학생단체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이 학생 단체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60만세 운동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꽤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에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으나 어른들은 잡혀가. 학생들만 남았는데 학생들이 성공시킴. 뭐 이런 구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은 더더욱 자신감을 얻고 뭐 동맹 휴업 등을 통해서 학생 운동을 더더욱 펼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한일 학생들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났던 19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영향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어른들이 반성을 해요. 아, 우리가 왜 잡혀갔을까? 아, 그래. 너무 살기 힘든데 민족주의 세력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을 걸 그랬네. 사회주의자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가 바로 이따가 신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학생운동 먼저 살펴보고 있으니까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인 광주 학생항일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주가 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게 통학 열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나주에서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등교하는 중에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이렇게 놀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그 놀림을 당했던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그 학생이 이제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결국에 이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일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처벌을 받겠죠. 학교에서 학생부 끌려갔겠죠.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고 조선인 학생들만 강하게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게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아 있었는데 일본 왕 일왕의 생일이라고 학생들을 주말에 다 모은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일본 때문에 일본 왕의 생일이라고 우리를 쉬지도 못하게 하고 모이게.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일본의 애국가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일본 물러가라, 식민지 교육 철폐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광주,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날이 1929년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2위예요, 2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후 1위는 3.1운동이고 2위.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어른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요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요 신간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 그 전에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봤는데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을 했다. 일본은 너무 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자치론자들. 일본이랑 타협해서 자치권이라도 좀 얻어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로 이제 분열이 됐다. 상당수의 자치론자들은 다 친일파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너무 외로워진 거예요. 우리 같이 했던 동지들이 다 변절하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민족주의자들하고 함께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고 이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손을 잡고 1927년도에 신간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60만 세 운동으로 민족협동전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이랑 손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비타협적, 외로워져 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여기에 응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같이 협동하는 신간회가 결성이 됐다. 정리가 좀 됩니까? 좀 복잡한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되죠. 60만 세 운동, 그 다음에 1년 뒤에 신간회 결성. 마지막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신간회, 이상재, 홍명희 같은 이제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3대 강령을 이제 만듭니다. 강령. 우리는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을 한다. 그다음에 기회주의자들을 일체 부인한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들은 바로 이 자치론자들하고 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연, 그다음에 쟁의, 주로 이제 노동쟁의, 그다음에 농민쟁의, 소작쟁의를 지원을 하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제시대 통틀어가지고 최대 규모, 가장 규모가 큰 공개적이면서 합법적인 그런 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간회는 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화기 때 배웠던 신민회랑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전혀 다른 단체예요. 추구하는 방향도 좀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전혀 다른 그런 단체니까 좀 따로 알아두세요. 자,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자매단체로는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있었다. 그리고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민중대회를 통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가려고 하던 차에 일본이 탄압을 하면서 이 신간회의 간부들이 다 잡혀가요. 임원들이. 그리고 새롭게 이 지도부를 뽑았죠. 새로운 임원들을 뽑았는데 이 새로운 지도부 안에서 아까 우리 놀지 않겠다라고 했던 요 자치론자들 타협론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시 안 되는구나. 우리 일본에게 좀 자치권이라도 좀 얻어내자라는 주장이 이 지도부 내에서 나타나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아, 야, 우리 타협론자들하고 안 놀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모임의 지도부가 타협론이 등장을 했다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신간회랑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 1931년도에 신간회가 해소 또는 해체되고 맙니다. 자, 한 4년 정도 유지가 됐던 그런 단체였죠. 좀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우파라고 할 수는 민족주의 계열과 좌파라고 할 수는 사회주의 계열이 한번 손 잡은 적은 있었다. 그런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로 커질 수 있게 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열심히 지원을 해줬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광주 학생항일 운동의 자료로 나오면 정답으로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요게 정답이에요. 신간애가 자료로 나오잖아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줬다. 요게 정답이에요. 세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